짜란, 안녕하세요. 탈코르스 유튜버 제이브입니다. 윤종빈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고평가를 받으며 흥행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은 수리남에서 칼리카르텔의 마약을 유통했던 한국인 마약상 조봉행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국정원, DA, 인터폴의 공조수사에 마약상과 잠입요원의 심리전까지 다루고 있죠. 그런데 쿠키뉴스라는 유머 사이트에 닉네임 이은호 기자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써서 논란이 됩니다. 짧은 글이니 읽고 갈게요. 여자도 연기할 줄 알아요. 수리남은 기이할 만큼 남자들로만 채워진 세계다. 주인공 강인구를 중심으로 악당 전요한, 조력자 최창호, 경쟁자 첸진, 장첸 등 주요 인물과 그 일당까지 죄다 남자 또 남자들 뿐이다. 배우 추자연과 이봉련이 각각 강인구 아내와 전요한의 신도로 등장하지만 존재감이 약하다. 캐릭터가 워낙 평면적으로 설계된 탓이다. 두 배우가 TVN 작은 아씨를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특별 출연에 보여준 활약을 떠올리면 더욱 아쉽다. 이마저도 배우 기름도 적지 못한 다른 여자 배우들에 비하면 양반이다. 이들 대부분 향락이 찌든 마약왕 전요한의 사치스러운 일상을 표현하는 병풍으로 소모된다. 당초 영어로 기획된 작품을 6부작으로 늘려 이야기가 느슨해진 와중에도 여자를 위한 자리는 없다. 윤종빈, 영화 공작, 군도, 범죄와의 전쟁, 비스티보이즈 등 고집스러울 정도로 남자들만의 세계를 그려온 감독. 혹시나 윤 감독이 모를까 싶어 덧붙인다. 감독님, 여자도 연기할 줄 알아요. 눈웃음에 땀 이모티콘. 이은호 기자. 뭐 대충 이런 뉘앙스로 여초 사이트에서 여혐 논란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여론 조성을 위한 부둥부둥이 시동을 걸자 윤종빈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여성 캐릭터를 살릴 만한 캐릭터가 없었다. 실제 이야기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없었다. 국정원 팀장이나 변기태를 여자로 해볼까 고민을 했다. 오히려 설득력이 없었다. 공작 때도 여자 캐릭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여성 캐릭터가 들어가면 더 억지스럽다. 다음에는 순수 창작물을 가지고 여자 배우들과 작업을 하고 싶다. 밸런스를 위해서 여성 캐릭터가 들어가는 게 풍부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각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데요. 아닙니다. 이건 윤종빈 감독이 틀렸습니다. 아니 감독 본인이 그렇다는데 뭐가 아니냐. 감독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은 페미니즘 전문가가 아닙니다. 페미니즘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고 보니 페미니즘적 요소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의도한 페미니즘 영화라 해도 굳이 페미 감독을 자처해서 남자 관객을 놓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영화, 여성적인 영화가 도대체 뭘까요? 당연히 이런 걸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앨리슨 백델이라는 레즈비언 만화가가 1985년에 그린 만화에서 따온 백델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여성이 등장해야 하고 2명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하고 그 대화는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레즈비언 신문에 연재하던 만화에서 따온 기준이라 이 기준을 가지고 백델 테스트니 뭐니 하던 사람들도 후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룰들을 추가했어요. 그렇게 이거 덧붙이고 저거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근본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바스 영화제에서 F등급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성 감독이 연출했거나 여성 작가가 각본을 썼거나 여성 캐릭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 트리플 F 등급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여성 영화 등급이죠. 근데 윤종빈 감독은 남자라서 절대 트리플 F 등급을 받을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하고 개쩌는 여성 영화를 만들어도 최대 더블 F 등급이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기준입니까? 21세기 최고의 페미니즘 영화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조차 그냥 F 등급입니다. 감독, 각본이 다 남자거든요. 21세기 최고의 페미니즘 영화조차 이런데 여성 감독, 여성 각본이면 트리플 F?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나 감독 시켜줘. 나 각본 시켜줘. 이게 여성 영화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F등급이니 뭐니 하면서 돌려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 페미니즘이고 여성 영화일까요? 영화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가 중요하죠. 감독의 성별, 배우의 성별, 각본가의 성별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아가 단순히 여성 서사와 페미니즘을 다루는 것보다는 여성 서사와 페미니즘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예술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무엇을 다루느냐보다 어떻게 다루느냐.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성 감독, 여성 각본, 여성 배우가 보풍당당 으라차차하는 1차원적인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일까요? 아니면 감독, 각본, 배우 다 남자지만 여성적인 서사에 페미니즘을 내포하고 있는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입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빈 감독의 필모를 볼까요? 용서받지 못한 자, 비스티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군도, 공작, 그리고 수리남.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모 보시고 남성 중심 서사 맞네, 남자만 다루는 남자 세계 전문 감독 맞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윤종빈 감독 그런 감독 아니고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윤종빈 감독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윤종빈 감독의 필모는 페미니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여성적으로 여성 중심 서사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이걸 남성 배우들로 포장해서 남자 영화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그만큼 윤종빈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든다는 반증이죠. 영화 리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작품들이 어떻게 페미니즘을 다루는지만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군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제목 용서받지 못한 자는 군인을 의미합니다. 군인들 용서 못 받았다는 얘기죠. 왜 용서 못 받았을까요? 한남들 2년 캠프 가서 사람 죽이는 거 배워와 놓고 전역하면 군무새 되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군대의 폭력에서 자유로운 인물은 민간인인 하정우의 여자친구입니다. 군인들은 전부 군 내부에서 벌어진 폭력에 대한 원죄를 안고 있죠. 그리고 유일하게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여성 캐릭터입니다. 영화는 말합니다. 군대의 원죄를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형적인 페미놀리 아닙니까? 페미 영화죠. 비스티 보이즈, 남자 호스트의 이야기죠. 남자 호빠는 쉽게 말해 남창입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을 사냥꾼과 창녀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남자가 사냥을 하면 여자는 사냥감을 대가로 자신의 몸을 팔았다는 데서 근거한 이론인데요. 현대사회의 사냥감, 돈을 버는 여성과 그런 여성이 잡아온 사냥감을 탐하는 남성, 남녀 직업 역전 서사만큼 페미니즘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비스티 보이즈는 남성의 폭력성에 무자비하게 노출되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며 여성들이 밤길을 왜 무서워하는지 안전이별을 왜 그토록 갈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미 영화죠. 범죄와의 전쟁.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남성이고 영화의 부제는 나쁜 놈들 전성시대. 나쁜 놈들이죠. 놈. 남자를 콕 집어서 나쁘다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전형적인 한남들이 서로 자적자하다 칼부림까지 갑니다. 80년대 한남들의 성윤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페미 영화죠. 군도 시대극이고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남 이전 세대, 한남 오리진을 다루는 거죠. 한남의 조상인 조선남도 폭력적이었다. 한남은 뿌리부터 한남이었다. 페미 영화죠. 공작, 한남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북한남까지 다룹니다. 서로 남자였으면서 뒤로 호박씨 까고 정치질하는 영화입니다. 페미들이 주장하는 남자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페미 영화죠. 필모가 전부 페미 영화입니다. 남자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각종 한남들과 한남들의 자적자, 페미가 말하는 남성상을 그리고 있었죠. 이쯤 되면 윤종빈 감독이 페미 감독이란 걸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수리남으로 시작한 이야기니 수리남으로 끝내야겠죠. 수리남, 한국 남자는 한남, 수리남 남자는 수리남. 제목부터 중의적으로 페미죠. 서사를 볼까요? 수리남에서 홍어 사업을 하는 강인구는 수리남의 목사이자 마야광인 전유한을 만나면서 일이 꼬이고 국정원의 잠입요원이 되어 전유한의 체포를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강인구는 노래방 사장이었죠. 왜 잘 되는 노래방 접고 수리남 가서 홍어 사업을 시작합니까? 노래방에서 난리치는 한남들로부터 여성인권 지키다가 일이 커져서 수리남으로 도망쳤거든요. 페미니스트가 여성인권 지키다가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페미니즘이죠. 에필로그에서 강인구는 공짜로 노래방 2개를 줘도 그런 일은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페미니즘. 페미니즘으로 시작해서 페미니즘으로 끝나는 서사를 남자가 이야기한다고 남성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극중 하정우는 지조 있고 젠틀하고 가정에 헌신하고 돈 잘 벌고 카리스마도 있고 유머러스하며 할 땐 하는 페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성입니다. 탈한남이죠. 변기태는 수리남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너무나도 여성적인 캐릭터입니다. 국정원 잠입요원으로 오랜 기간 국가와 조직을 위해 헌신했고 압도적인 무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섹시함까지 겸비하고 있죠. 근래 한국 작품에서 독보적으로 여성적인 인물입니다. 윤종빈 감독은 변기태를 여성으로 설정하려고 고민했다는데 그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저 연기한 배우의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남성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변기태에게 남성성이 존재합니까? 남성성이 느껴집니까? 남자 배우가 연기했어도 변기태는 여성 캐릭터입니다. 변기태가 상징하는 건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인물을 두고 배우의 성별만으로 갈라치기라니요. 전유한이 도망가기 전 전유한에게 찾아와 통장까지 바치면서 마약 좀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마약은 여자들도 같이 했는데 찾아오는 건 남자만. 한남들 절제력 없다 이거죠. 이 외에도 수많은 페미 논리들이 수리남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수리남은 90년대 한남들의 추악한 면모와 탈한남 강인구, 상여자 가치인 변기태가 페미니즘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종빈 감독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윤종빈 감독이 뭘 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죠. 여자 등장인물이 없어서 여배우가 안 나와서 여자가 각본을 안 써서 여자 감독이 아니어서 여자끼리 대화를 안 해서 같은 어줍지 않은 기준을 넘어서 진짜 페미니즘을 담고 있는 거죠. 남자가 나온다고 남성 영화고 여자가 나온다고 여성 영화가 아닙니다. 남자만 나와도 여성 작품일 수 있습니다. 그걸 해내는 게 감독의 역량입니다. 여성 작품은 이래야 된다며 여성 작품의 한계를 규정짓는 몰상식한 행위는 여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쿠키뉴스가 인터넷 언론사면 유튜브도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이은호 씨가 기자면 저도 기자입니다. 나만 공감 안 되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공감 바라는 화법, 이거 여혐입니다. 여혐하는 책 내지 말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리남에 우영우 가져와서 빨던 분이 7번 방에는 영화 속 장애인은 왜 늘 착하기만 할까? 이러셨네요. 우영우는 못돼 처먹었겠죠? 뚱뚱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한 거라고? 그럼 못한 거죠. 잘한 겁니까? 이은호 씨, 여혐 좀 그만하시고 이런 책 만든다고 죽어간 나무와 재본하면서 발생한 탄소로 인한 환경 오염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은호 씨가 좀 더 공부해서 여혐도 안 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깨어있는 네티즌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페미 감독 윤종빈 감독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탈코르스 유튜버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